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지난 30년 동안 변한 것이 없는데 한국의 중국 정책은 크게 요동을 쳤다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지난 30년을 뒤돌아볼 때 중국의 일관된 한반도 정책과 한국의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 이거는 큰 특징인 동시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조영남 교수입니다. 저는 국제대학원에서 중국 정치와 외교, 그 다음에 세계 정치, 동아시아 민주화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중이 수교를 한 게 1992년입니다. 그래서 2020년은 한중 수교 30주년이었는데요. 지난 30년을 돌아보면 한중 간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중국의 한국 정책, 정확히 얘기하면 한반도 정책입니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지난 30년 동안 변한 것이 없는데 한국의 중국 정책은 크게 요동을 쳤다라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중국의 그 외교 정책 전체의 규정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40여 년 동안 개혁 개방기를 보면 중국은 크게 두 가지 외교 목표를 달성하려고 지금까지 외교 정책을 전개해 왔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개혁 개방에 필요한 평화롭고 안정적인 국제 환경을 조성한다는 겁니다. 경제 발전은 지난 40여 년 동안 중국의 제1의 국정 목표였었고요. 외교도 당연히 거기에 기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입니다. 이거는 1990년대 이후에 중국의 외교 목표가 추가가 된 건데요. 중국은 지금도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는데 미국이 자신들을 견제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봉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든 지역, 특히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 이게 중요한 두 번째 외교 목표입니다. 이게 한국 정책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 유지. 이게 중국의 지난 30년 동안에 지켜왔던 한반도 정책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북한이 핵 개발하는 것도 원치 않지만 한국 주도로 북한을 통일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분단 상태 유지. 이게 중국의 한반도 외교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남북한 모두의 영향력 확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 기타 중국에 적대적이거나 중국을 반대하는 세력과 힘을 합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막고 동시에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다른 나라와 너무 가까워져서 중국에 대해서 좋지 않은 행위를 막는 것, 그걸 하기 위해서 남북한 공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정책, 이 두 가지가 일관됐습니다. 단 그 속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선 정책은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서 북핵 이슈가 확 대두될 때는 우선적으로 중국은 북한에 관여를 해서 북핵 문제가 한반도에 평화를 깨트리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취해왔고요. 자, 이게 이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었다면 한국의 중국 정책은 어땠느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이상형 아이디얼 타입으로 두 개를 나눈다라면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선 보수 정부의 기본 정책은 외교 정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에 대해서 봉쇄 정책입니다. 즉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과의 교류 협력 다 못한다 라는 게 첫 번째 봉쇄 정책이고요. 두 번째, 한미동맹 최우선과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가 두 번째 정책입니다. 이 정책에 입각해서 보수 정부는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양면 정책을 추구합니다. 하나는 뭐냐? 경제적으로는 협력한다. 즉 중국은 세계 최대의 시장이고 동시에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협력한다. 단 군사 안보적으로는 중국에 대해서 견제한다 라는 게 기본입니다. 이게 이제 보수 정부였었고요. 반면 진보 정부의 생각은 다릅니다. 첫 번째,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교류와 협력을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걸 학술용어로는 포용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 포용 정책을 추진해 왔고요. 따라서 한편에서는 핵 관련 협상을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교류와 협력을 위한 계속적인 협의를 해왔습니다. 두 번째,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도 중요하지만 한중 전략적 협력관계도 중요하다라는 정책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선순위는 한미 동맹이겠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만큼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이고, 따라서 한국이 북한과 교류 협력을 촉진하려면 중국과 같이 할 수 있는, 또 중국의 지원을 받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 동시에 탈냉전 시기에서 각 국가에게 중요한 건 단순한 안보가 아니라 경제 문제도 안보만큼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중국과의 경제 교류를 통해서 한국의 선진국화를 도모하자라는 게 진보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게 거의 5년 주기로 해서 정권이 바뀌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중국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도 없고요. 동시에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라든지 내지는 중국에 진출을 생각하고 있는 기업은 방향을 잡기가 좀 애매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지난 30년을 뒤돌아볼 때 중국의 일관된 한반도 정책과 한국의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 이거는 큰 특징이면 동시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제가 지적했던 건 그겁니다. 한중수교 30년을 뒤돌아봤을 때 한중 간의 국력 격차가 엄청나게 커졌다는 겁니다. 동시에 기술 경쟁력, 산업 경쟁력 격차가 너무 심하게 났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1992년 수교 당시에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는요 4,880억 달러였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3,380억 달러.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격차는 중국이 1.4배 많은 거였었어요. 근데 30년이 지난 작년은 어땠느냐? 작년에 중국 토탈 GDP는 18조 달러고요. 한국 1.8조 달러입니다. 10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10배 차이가. 잠깐만, 30년 가이에. 이건 그 나라의 국력, GDP 사이즈가 10배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건 보통 대등한 관계라고 절대로 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국방비로 파악되는 군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1998년 당시에 이제 중국의 국방비와 한국의 국방비는 거의 1대1이었어요. 그럼 작년은 어떠느냐? 5대1입니다. 이처럼 경제력과 군사력 면에서 중국이 지난 30년 동안 한국과 비슷했다가 압도적으로 커지면서 이것에 대한 한국인의 두려움 내지는 한국인의 견제 심리가 굉장히 크게 증가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 사회에서 한미동맹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된 것도 이런 한중 간의 국력 격차가 큰 배경이 됐던 겁니다. 근데 그거 못지않게 사실 저는 더 우려하는 게 뭐냐면은 한중 간의 기술 격차와 산업 생산력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한국 분들 중에서는 상당수를 잘 이해를 못하시고 인정을 안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힘들다 그러면 중국의 잘못된 정책, 애국주의 소비 풍토,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데 물론 그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근본적인 요소는 기술 경쟁력과 산업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고요.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반도체, 그 중에서 소위 말하는 메모리 반도체의 제조, 파운드리 빼고는 거의 전 산업 영역에서 현재는 중국이 한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를 보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중 간의 국력 격차도 커질 뿐만 아니라 기술 경쟁력과 산업 경쟁력 격차가 나는 상황 속에서는 한중 간에는 비대칭성이 점점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이게 이제 제가 파악한 두 번째 특징입니다.